2025년 10월 2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 앞 한때 장관급 공직자였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천으로 가려진 수갑을 찬 손을 들어 보이며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진숙이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방통이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이날 오후 4시경 자택인 강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체포된 그녀의 모습은 단순한 법 집행의 장면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강력한 정치적 상징이었습니다. 권력은 이 체포를 통해 반대 목소리에 대한 단호한 처벌 의지를 과시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진숙은 그들이 연출한 무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거부하고 수갑을 들어올리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권력의 희생양이자 저항의 상징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법리 다툼이 아닌 상징의 전쟁이었습니다. 며칠 뒤 체포적부심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그녀는 이 전쟁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의했습니다. 저와 함께 체포 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 말은 이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과연 한 개인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었을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수갑을 찬 중대한 위기의 징후였을까? 지금부터 우리는 그날의 체포를 둘러싼 법적, 절차적, 그리고 정치적 맥락을 면밀히 해부해보고자 합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혐의의 근거는 그녀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또 상상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 발언들을 범죄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법의 무리한 확장이라고 지적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과연 개인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거나 사적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행위가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법 조항의 본래 취지는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표현 자체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가 규정하는 선거 영향력 행사 행위 역시 기공식 참석이나 불필요한 출장 등 구체적인 행위들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유튜브 출연과 같은 개인의 표현 활동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의 중립의무 위반 역시 통상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투표 권유나 서명운동 주도와 같은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에 적용됩니다.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은 이러한 구체적 행위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러한 법 적용의 모호함은 과거 사례와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재임 시절 SNS를 통해 훨씬 더 활발하고 직접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쏟아냈지만 그가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으로 수사를 받거나 체포된 적은 없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정치적 잣대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중잣대 논란을 낳기에 충분합니다. 경찰이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공식적인 명분은 6차례의 정당한 이유 없는 소환 불응과 향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식 발표 뒤에는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절차적 문제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의 주장은 경찰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양측은 이미 9월 27일로 소환일자를 합의한 상태였으며 경찰이 그 이전에 의미 없는 출석 요구서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사실은 27일 당일 이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국회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회 등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공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명기한 불출석 사유서까지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경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전 위원장이 필리버스터에 참석해야 한다는 핵심적인 사실을 누락하고 그녀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조차 첨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히 절차를 어긴 수준이 아닙니다. 이는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판사의 눈을 가리고 오판을 유도하려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체포영장 제도는 시민을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판사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소환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핵심적인 사실, 즉 공무수행이라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판사는 왜곡된 정보에 기초하여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영장심사 제도를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법집행의 독립적인 감독자가 아닌 행정부의 결정을 기계적으로 추인하는 고무도장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체포 당시의 상황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경찰은 마치 강력범이나 마약사범을 검거하듯 자택 인근 도로를 차단하고 지하주차장에서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거의 없는 전직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이러한 과잉 대응은 법적 필요성보다는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출의 성격이 짙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진숙 체포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인권 침해나 경찰의 과잉 수사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도적 기둥들이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가장 먼저 법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의 역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비판자들은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검찰의 경우 비록 불완전하지만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전통이 있고 외압에 저항하다 옷을 벗더라도 변호사 개업이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승진과 보직이 철저히 조직 내 상명하복과 권력의 의지에 좌우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법부의 무력화입니다. 본래 사법부는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큰 저항 없이 발부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제지를 못하고 견제를 못하고 그냥 무력하게 침묵해버리거나 거기에 그냥 동조해버리는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위축 배경에는 과거 정권에 비판적인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이 겪었던 순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정 판사가 강성 지지층의 좌표 찍기식 공격과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에 시달리며 탈탈 털렸던 경험은 다른 판사들에게 강력한 위축 효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을 때 돌아올 정치적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이 법과 원칙에 따른 소신 있는 판결을 가로막는 족쇄가 된 것입니다. 결국 여당의 고발, 경찰의 충성 수사, 사법부의 묵인으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은 마치 1987년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시절의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야기는 다시 법정 앞으로 돌아옵니다.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며 이진숙 전 위원장이 남긴 말은 이 사건의 본질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체포, 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개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평범한 형사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의 잣대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휘어질 수 있는지, 국가의 공권력이 어떻게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제도적 방어선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 하나의 거대한 시험대였습니다. 희박한 법적 근거, 사법부를 기만한 것으로 의심되는 절차적 흠결, 특정 지지층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치적 동기, 그리고 권력 앞에 무력화된 경찰과 사법부의 모습. 이 모든 조각들은
대한민국이 1987년 민주화 항쟁을 통해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 시스템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전직 장관급 인사가 수갑을 찬 모습은 분명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두려운 질문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입니다. 법이 무기가 되고 법원이 침묵할 때 그 칼날이 향할 다음 대상은 누가 될 것인가? 이진숙의 수갑은 풀릴 수 있지만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그 투쟁의 한 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